이번에 이제 그 잼버리 그 마무리를 K-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K-팝이 애프터 서비스를 잘했다 예. 이렇게 아,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잘했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전시 동원 체제처럼 공무원 동원하죠,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 동원하죠, 민간 기업 동원하죠, 대학 동원했죠, 경찰, 소방서 다 동원했습니다. 마치 전시 동원 체제처럼. 그러면서 지금 공직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네. 발상을 하는 게 과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네, 뭐 참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네. 자기들도 그렇게 동원하니까 언제적이에요 이게? 80년대까지입니다. 그렇죠. 전두환 때까지. 예. 그러니까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도 없었어요. 그때는 80년대까지는 뭐였냐면 대통령이 외국 방문하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오잖아요. 카퍼레이드 했어요. 난리였지 난리. 중고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제가 그게 중계 나갔잖아요. 어떨 때나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가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을 초청하면서 해주는 대가로 이제 석방을 시켰잖아요. 예.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옵니다. 예. 제가 광화문에서 포스트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조자네. 부역자.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문체부의 체육국이 있잖아요. 장관 하셨으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했지 않습니까?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 문체부 체육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직원들 다 동원했어요.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래서 K-팝 성공했으니까 네, 넘어갑시다. 아니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아니 보십시오. 네, 외교부에 네네,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요즘은 X라 가죠. 네네네, 거기에 실버 마크를 달게 해라.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는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공적이기 때문에 실버 마크를 달아주고, 네네. 프랑스의 마크롱 음, 영부인은 안 달아줬어요. 그런데 없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는 부속실이 없고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안 달아주죠. 민간인이다 해서 안 달았는데, 트위터의 규칙이죠. 그런지 외교부에 달아라 애교부를 하니까는 동원했어요. 죽으라고 해가지고 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곳이냐 하는데요.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 이게 역설적으로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네. 마세요. 혼나야 돼. 왜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에 왜 영부인을 대동하지 않냐고. 대동해야지. 가셔서 김건희 여사가 문화탐방, 외교행위, 워싱턴 명품점 많아요. 그 외교부 역할입니까? 대통령실 아니 의전관. 리투아니아에서 네네. 그 호객행위로 몇 개 네, 명품점 들렸는데 나중에 그랬잖아요. 네네. 외교행위, 문화탐방이다. 이걸 안 하겠으면 외교부 혼나야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말씀인데 바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트위터 지금 X라고 하는데요. 그 실버 마크를 외교부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외교부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무슨 일 있어도 가만히 밖으로 안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럼 외교부 직원이 발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밖으로. 보도에 그랬던지 외교부 직원이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데냐.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참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공직사회가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심지어요. 네네. 일부 부처에서는 네네. 핵심 파트로 안 가는 거예요. 일 고되니까 아니 고대사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책임지냐. 네. 이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것이 그냥 강압에 의해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장님 매사가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면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설거지 안 하면 접시가 안 깨지는데 설거지하면 접시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극 행정을 펼치면 효율성도 있고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만 그 지시도 즉흥적으로 또 그래서 금방 번복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리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네. 책임을 깃털들한테만 보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싹 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 저 해병대 최상병 보세요. 그것도 그겁니다. 아니 수사단에다가 국방부에서 뭐 대대장급 이하만 해라. 사단장이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런 것이 보면은 그러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이 보직을 네. 피하고 있는 거예요. 센 보직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먼저 꺼내셨으니까 근데 그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죠. 예. 그 수사단장의 행위도 바로 내부 고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직사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아니 예. 내부 고발 잘했다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났는데 사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복권해가 사면 복권해서 근데 그게 공익신고라고 하잖아요. 공익신고자니까 사법 예. 사면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 저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죠. 5월달에 판결했는데 예. 그래서 강서구청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공익신고를 법원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공익신고 아니에요. 아니죠. 개인 비위로 저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개인 비위예요. 아니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만 공익신고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세 번째 사면도 완전히 자기 식구들끼리 잔치해버리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인사나 뭐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 정치가 실종되니까 여야가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저나 오늘 그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주도 앞바다에 근해에서 돌고래가 네. 죽은 자기 새끼를 이미 죽은 자기 새끼의 시체는 부패했는데 사체는 부패했는데 그걸 계속 업고 다녀요. 돌고래가. 그런데 돌고래도 그러는데 그 해병대 20살 최상병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왜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냐고요. 그 수사를. 돌고래만 또 못한 사람이 그가 어떻게 그래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 네. 최상병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네. 이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임명 경실을 하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돌고래가 사람이 돌고래만 또 못한 그 지느러미에 계속 안고 다녀, 업고 다녀요. 이미 하얗게 부패했더라고. 오늘은 왜 애기 이렇게 사체는. 슬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혐의자 8명의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결과 8명의 혐의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단장을 빼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는 되는데 그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답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하고 국방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같이 했대요.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대요. 김태호 차장한테 잘 보이면 다 출세해요. 네네. 제재도 괜찮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끝내 임명이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네. 청문회인데 오늘 아주 언론에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동관의 자격, 네. 재산, 음. 청탁, 청탁 부인,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계속 매일 계속 밝혀져. 네. 양파야. 네. 까면 깔수록 나와. 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네. 언론 탄압의 순서로 가는 네. 그러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동관 그 내정자가 쓴 책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보수 전사를 육성하자 하는 내용이. 그런데 그걸 물으니까 기자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생각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자가 아니라 이정문 그 민주당 의원이 예. 의원실이 그 답변을 요청하니까 문서로 그렇게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 아니, 생각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진보가 나쁜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양쪽의 날개로 같이 가야 되는데 보수 전사를 아니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차라리 유튜버로 나가면 돈 잘 벌 거예요. 아니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보수 전사를 육성한다? 정치적 독립성이 최고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MB 때 청와대에서 대변인 때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면 결국 그러한 경험을 가진 방송창악 기술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국민이 얘기를 떠나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말씀 소감을 좀 말씀하시고 오늘 방송을 끝내죠.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의 모습에서 네. 김대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네. 당원들까지 김대중 회고록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이 되자. 네, 네. 그러한 역경과 탄압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지혜도 터득해야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결, 저항 이러한 것을 배워서 잘 극복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이제 천하람 순천에서 국힘당 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천하람 씨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 측면이 있었어요.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6.25 기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얘기 듣고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해방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6.25 기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하면은 네, 망한다. 그렇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 아침부터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방송이 지금 5번인데 아침 전 지금 했고 네. 앞으로도 3건이 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 사십시오. 예, 점심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제 출연료가 CBS에서 그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해서 김현정 시간 지나서 과외 소득을 예, 그래서 하셨군요. 출연료 달라
이렇게 했더니 김현정 앵커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받아가지고 자, 오마이 TV 구독자 여러분, 다시 좋아요.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건강하게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꼭 여러분, 전복도 자시고 네, 해남 고구마로 아침도 드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